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은 매우 마음이 가볍습니다. 시작할 때. 왜? 제가 오프닝 멘트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읽으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좀 잘렸거든요. 그걸 그대로 읽으면 돼요. 두 번째 이야기는 김성수 집안이 지주 경영을 삼양사라는 기업을 세워 대농장으로 전환해서 농업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한편으로 방직공업의 호황에 자극받아 경성방직회사, 조선인 자본 최초의 방직회사, 그리고 이와 별개로 중앙고보 인수와 동아일보 창간 등이 이어지는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구호로는 경제적 실력 양성, 즉 경성방직, 문화적 실력 양성, 동아일보, 교육이죠. 이라는 1920년대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이른바 실력 양성 운동으로 제기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김성수는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박하선 선생님. 미처 소개도 안 해주시고 그냥 바로 가셨군요. 네, 박하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네. 아까 왔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프닝 멘트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할 때 이 김성수를 애초부터 친일파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920년대까지는 대단히 양심적으로 고뇌하던 지주이자 그 자본가였고 또 교육가이고 언론인이었다고 저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로서의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뭐 재산을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그걸 가지고 재산을 팔아갖고는 뭐 자선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러나 고뇌하는, 적어도 당시에 지주들이 무한하게 축적해가지고 불을 들린 것과 달리 어쨌든 식민지로 갔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식민지라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뭔가는 공공성에 기여하려는 뜻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이 민족 부르주아지가 뭐냐는 문제에 자꾸만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민족 부르주아지의 비극적 귀결들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제가 용어가 또 어렵게 되는데 이 한마디 이런 얘기죠. 개인적으로든 계급적으로든 간에
이 김성수의 경우는 자기 자신이 또 독립된 국가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 명확합니다. 네. 저는 그 일제 말기에도 조선이 독립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친일하는 행위와 별개로 자기 내면 세계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물론 확인은 못 합니다만. 네. 어쨌든 자신을 기업인으로 봤을 때는 자신을 경쟁자 일본 기업이죠. 네. 로부터 지켜줄 독립국가가 필요하다. 예.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는 자기가 처한 계급적 기반 위에서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을 구상하고 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런 속에서 자기가 모색한 결과가 뭡니까? 자기가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을 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자기가 어떤 식민지에서 경제를 지킨단 말이 좀 이해는 안 됩니다만, 조선 총독과 다 장악하지만, 예. 그래서 그가 내건 것을 보면 경성방직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있었죠. 동아일보. 그 다음에 중앙학교, 나중에 보성전문학교, 지금의 예. 고려대학교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철저하게 자기 계급에 기반해서 자기가 운동론이라고 할까 노선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처지에서 맞게. 예. 자, 네. 그래서 뭐냐면 경성방직을 기반으로 해서는 뭐냐면 경제적 실력 양성 예. 운동. 그러니까 조선민족은 조선민족 기업을 살려주십시오 이거잖아요. 네. 네. 이게 식산흥업이 되겠죠. 식산흥업. 네, 그래서 경제적인 실력 양성 운동. 네. 그다음에 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해서 교육구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동아일보를 만들면서 뭐죠? 조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하면서 문화 창달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뭐냐면 교과서에서는 경제적, 문화적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경제, 문화적 실력 양성 운동은 김성수라는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의 산물이라기보다 그가 처한 계급적 입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친일로 안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1920년대 바로 민족 부르주아지의 이른바 운동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게 교과서에 보면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논이 왜 나오냐면 바로 이런 기반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냥 나오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 모순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그러한 것은 학교에서는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도 세우려면. 그렇죠. 이게 서로 맞물리는 거죠. 예. 학교하고 언론하고 다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 돈 하려면 또 돈벌이 해야 돼. 예. 그게 지주로서.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농업에서의 어떤 그 이익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뭐죠? 근대적 농장을 만들어내고 대농장 만들고 경영 합리화를 하지만 그 결과에서 많은 소작농들이 토지를 잃게 되는 현실이 발생해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모순이 발생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자신이 거둬줘야 될 많은 소작농들을 내치는 결과를.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얻은 수익을 신문이나 이제 기업에 투자는 했다고 하지만 그 소작농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예. 또 경성방직 같은 경우에 뭐죠? 또 어떤 거냐면 실력 양성 운동을 표방했지만 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소비자로서 조선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 팔 때 뭐죠? 조선인이 만든 국산품, 요즘 말하면 국산품 애용해 주세요. 이게 호소력이 있었겠죠. 한편은 그 민족적인 것에다 호소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한편은 뭐죠? 일본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조선 총독부한테 왜 일본 기업만 편들어주냐? 우리도 먹고 살게 해다오. 하면서 조선 총독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려면 조선 총독부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아까 이중성, 동료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 민족 부르주아지의 그런 그 태생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겠군요. 뭐 어렵게 들리시면 야누스. 참고로 야누스는 얼굴이 반쪽이에요. 두 얼굴의 민족 부르주아지. 두 얼굴의 사내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경성방직이 이제 우리가 흔히 민족 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경성방직이 도대체 민족 기업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예, 궁금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민족 기업을 표방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랬는가? 얘기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많이 나오니까. 물산 장려운동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건 다 들어보셨잖아요. 조만식 선생, 물산 장려운동 하면 조만식 선생. 평양이라는 데는 메리아스 공업이 있잖아요. 조선인 메리아스 공장이 많아요. 조선인 메리아스 공장. 또 평양 개성은 일찍부터 조선인 자본가들이 발전한 곳이잖아요. 그다음에 호남에서 김성수가 빨리 변신한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게 뭐냐면 이 경성방직이 살아남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의 독립운동 방식이에요. 자, 일본인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많이 팔려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한테 호소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누구예요? 조선인입니다. 조선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뭐냐 민족 50, 요즘 말로 하면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할 때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은 조선 물건 삽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니까 잽싸게 뭐죠? 경성방직에서는 이 당시 처음에는 안 샀어요. 메리아스가 시원찮잖아요. 일본 게 더 나은데. 네. 그러니까 뭐죠? 좀 질이 떨어지더라도 조선사회 조선 거 사줘야 우리 앞으로 우리 조선민족이 나중에 독립되더라도 우리 경제적인 부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뭐 기겠죠. 네. 3.1운동 여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태극 마크도 해서 광고도 하고 하면서 또 슬로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경성방위 자체도 슬로건을 제시하고 물산 장려운동에서도 나오는 것이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선인 상품을 사자. 조선 사람은. 또는 사더라도 조선 사람 상인을 통해서 사지 일본인 상인을 통해서 사지 말자.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외국인 자본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 일본인 자본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하니까 네. 호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호응이 있었겠네요. 예,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그러면 누가 그 수혜를 누가 보겠어요? 경성방직이네. 그렇죠. 예, 회사네요. 네, 그렇죠. 아.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산 장려운동이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독립운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좀 그래요, 사실. 좀 과대 포장이 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1920년대가 됐을 때 국내에서 이렇다 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네. 실질적인 그 무장 그런 세력들은 만주에 있었을 텐데 예. 교과서에서는 그 사실을 많이 얘기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세력들이 그 운동했었던 무장운동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그 북한 정권 수립에 네. 기여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한반도에서 있었던 1월달 독립운동이라고 한다면은 교육, 물산장려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건데 상당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 아니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탄생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어쨌든 여론에 이제 호소하는 부분이 일본인 신문만 있는 것하고 좀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지금은 좀 국산품의 애용운동이 비슷한 것인데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냉정하게. 예, 그러니까 아마 동기가 좋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업이 판로를 개척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있죠. 이 독도 문제가 이제 일본에서 다케시마 주정했을 때 한 20년 전이었어요. 그때 어디 뭐 맥주 회사에서 맥주를 팔면서 광고를 정면 때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 맥주를 사시면 맥주 한 병마다 1원씩 독도 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했어요. 오. 그 맥주 회사가 그럼 독도 운동하는 단체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바로 이런 것들이 기업이 뭐냐 당시 애국심에 편승해서 매상 올리는 거 아니에요. 매상 올리는 거. 예, 명분은 독도 기금이지만 그건 이벤트죠. 실제로 그러나 그래서 경성방직이 그렇게 캠페인을 벌여서 일본 기업을 꺾거나 몰아내거나 뭐 그러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애국심에 비슷한 민족의식을 호소한 것들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타당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구매 동기를 호소한 것이고 그 다음에 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기업의 윤축으로 가보지 않느냐. 그 일본 자본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자본하고 대립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인 자본 발을 못 붙이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뭐냐면 그 중부 이남,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이죠. 에는 이미 동양방직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일본인 기업이. 근데 이 김신혜 경성방직이 어디로 가냐면 북선, 그러니까 북한 지역이죠, 지금으로 하고 만주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요즘은 좀 천박한 표현을 쓰면 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부를 못 들고 낙후된 지역으로. 왜냐하면 낙후된 지역에 싸구려를 파는 방식이죠. 왜? 질이 떨어지니까 일본 거에 비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랬군요. 그러면 또 근데 이것만으로는 아무리 애국심이 호소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먹고 살기는 한계가 있을 텐데. 결국 왜냐하면 점차로 동양방익이 기술혁신해서 더 싸게 많이 대량 생산해버리면 가격 경제에서 또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아까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조선 사람은 조선 물건 삽시다 얘기했지만 이제 또 다른 모습 야누스로 가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근데 일단 가기 전에 본격적인 홍보 여론에다 호소를 하면 더 합니다. 어떻게? 무기가 있잖아요. 신문. 그렇죠. 네. 동아일보죠. 동아일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서 이 시기에 이 20년대에 기사들이 줄줄이 나온 것이 뭐냐면 조선 총독부의 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기사가 많아요. 그 내용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일본 기업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총독부에
비호 아래 네. 각종 이권을 탈취하고 횡포가 있다. 네. 그러니까 조선기업 망하게 생겼다. 네. 조선기업 다 죽일 것이냐. 조선총독부는 조선 사람 잘 살게 해준다고 하더니 일본 기업 잘 살게 해주고 있네. 네.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그 안에서 신음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들의 토지, 그런데 그 경성방직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대우를 잘해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예. 그것도 나중에 한번 따라져 볼 문제겠습니다만은 또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곳곳마다 토지 침탈하고 있다. 이거는 삼양사로서 위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920년에 제가 관세 철폐했다 그랬죠. 관세 장벽이 없어지면 조선인 기업들이 불리해지죠. 일본 기업이. 왜냐하면 관세 없이 들어와 버리니까. 동양 특식에서는 해체해라. 일본이 이민을 중단해라. 예. 이렇게 해서 결국 조선인을 위한 교육을 해라. 그 다음에 조선인 본위의 산업을 육성해라. 이런 것들이 동아일보에서 계속 나와요. 폭넓은 자치권과 권리를 인정해달라 이런 건데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그 당시로 제가 봤을 때 이건 당시에 조선인들이나 조선일보에 있었던 안지용 선생도 또 누구라도 느끼는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제점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뭐 정당한 주장이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해관계는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국적을 떠나서 자본의 이해 근데 비슷한 면이 있다. 근데 이 운운에 뭐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게 있나요? 일제도 이거 보니까 좀 난처했어요. 그렇죠. 지금 3.1 운동 이후에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조선인을 좀 달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조선인 기업 다 때려 죽일 것이냐, 조선 총독부는 정말로 문화정치 하는 거 맞냐? 조선을 정말 제대로 근대시켜 주는 거냐? 이렇게 따지고 있으니까 또 공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구제 정책을 하면서 이걸 받아줘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즉 조선인 부르주아지들 체제에 내화시키는 작업이죠. 그래가지고 뭐냐, 경성방직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냐면 산업장려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사업보조비죠. 그래서 이 보면 1924년부터 지급을 해요. 경성방직에다가 조선총독부가. 그래서 액수는 잠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925년에는 28,000원. 28,000원. 요즘 치면 2억 8천만 원이지만 그렇게만 단순히 비교할 수 없죠. 그렇겠죠. 화폐 가치로 따지면 2억 8천 이상의 훨씬 많은 돈이겠네요. 그다음에 1927년 같으면 2억 7천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독부가 2억 7천만 원이요? 2만 7천. 그러니까 요즘 환산하면 2억 7천만 원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 뭡니까? 지원해 주니까 한 27년 정도가 되면 경성방직도 주주들에게 주식 배당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윤 배당이 시작됩니다. 전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2부에서 19년에 창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을 26년이라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주주 배당이 가능할 정도면 급속 성장을 했다는 얘기네요. 여기엔 두 가지가 작용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는 조선인들이 나름대로 민족의식 속에서 많이 사줬던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잘 알다시피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품질이 나쁜데 계속 사줄 수는 없죠. 가격 경제에서도 밀리면. 그러니까 이 한계가 있을 때 조선 총독부의 사업 보조금이라는 문제. 이걸 받았던 것이지요. 그렇군요. 자, 그럼 낮에는 민족 기업을 표방하고 밤에는 총독부 관리들을 만나고 로비를 했어야 됐겠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에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커트 미국 학자인데 이 사람이 The Offspring of Empire. 제국의 후예. 제 발음이 경상도 퓨전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경성방직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보이는데 그게 계속 나오는 게 뭐 조선 총독부와의 유착 관계예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저녁에 로비해서 요정에서 향응을 베풀고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그게 기밀비 지출이죠. 그렇군요. 쉽게 하면 그렇게 해서 뭐죠? 융자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사업 보조금도 그냥 준 게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맥락에서 보자면 에커트의 책에서는 이것이 훗날 한국 자본주의 성장에서 갖는 천민자본주의적 속성이라든지 또는 정경유착이라든지 또는 이제 각종 기업 향응 문화의 원류가 되는 것이 바로 일단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자, 이런 모습 전체가 경성방직이다. 그랬군요. 그럼 낮에는 민족 의식에 호소하고 밤에는 조선 총독부의 로비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이중성이 있고 또 그만큼 확고한 입장을 가질 수는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식민지, 완전 식민지에서의 민족 부르주아지의 실체고 이것이 경성방직이다. 곧 김성수나 김연수의 모습 아닙니까? 자, 이런 속에서 뭐냐면 그 정치적 태도가 나오겠죠. 우리가 아까 다시피 이제
실제로 정치운동에서는 뭐 이렇게 학교 세우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립과 연결될 때 우리가 정치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비록 우리가 국회는 없지만 정치운동. 바로 이때 20년대에 김성수 등 동아일보가 치고 나오는 게 바로 자치론이에요. 야, 자치론 드디어 얘기가 나오네요. 드디어 자치론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논쟁이 많아지죠. 어떤 내용이죠? 예, 그 3.1운동 이후에 예. 그 당시 경성일보사라고 있었어요. 이건 조선총독부 기관이죠. 예. 일보사 사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쓱 흘리는 게 있어요. 네. 그동안 너무 우리가 심했어. 아. 3.1운동 때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좀 심했구만, 칼 차고 다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조선인들한테 이제 우리가 문화 통치 이제 야만적으로 안 해줄게. 니들 하도 무식해가지고 우리가 칼 차고 니들 겁줬더니 니들이 막 덤비니까, 아, 그래, 이제 앞으로 니들 좀 문명 개화시켜주고 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 조선도 이제 자치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흘려요. 네네. 흘린 겁니다. 흘린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예. 간본 거지만 실제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에 낚인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뭐냐, 조선에서 자치를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흘린 거에 대해서 크게 술렁거릴 수밖에 없죠. 어찌됐건 조선 총독부와 이야기, 일본 내에서도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때 요번 20년대 국면에서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나와버려요. 세 가지 흐름. 예, 이걸 아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여전히 수준은 높게 갑니다. 아, 예. 대신 쉽게 얘기를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네. 예. 이 시기에 그러면 조선인의 대응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로 참정권 획득 운동. 참정권 획득 운동. 두 번째가 자치권을 획득하는 자치론 운동, 자치 운동.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치를 할 수 있게. 예, 그다음 세 번째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독립, 절대 독립.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정론하고 자치론을 구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오. 이 시기에 뭐냐면 친일파들이 네. 참정권 청원 운동을 합니다.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선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다 없잖아요. 네. 없고 그다음에 국회도 없죠. 네. 한마디로 하면 조선과 일본은 하나니까 다 합치면 제국의회만 있잖아요. 아. 근데 먼저 제국의회는 지역 비례대표로 네.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중의원이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조선에서 없는 거예요. 지역 할당이 없다. 네. 우리 과거에 그 미국의 독립전쟁 얘기할 때 대표 없는 과세 없다. 식민지 의회를 설립해달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다르지만 이 친일파들 이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합병했으면 내선 일체 아니냐. 네. 그리고 동아를 지켰으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차별 없이 해달라. 즉 괄호 열고 내가 의원 해먹을게 괄호 닫고. 그렇지. 그군요. 숨은 얘기는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조선이 동등하게 해달라. 네. 완전한 차별을 철폐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겠다. 예, 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은 민원식 같은 친일파예요. 민원식. 예. 이 동경까지 가서 이제 이걸 청문운동 하러 가요. 예. 하러 가는데 왜 이들은 친일파들은 왜 참정권 청문운동을 하냐면 3.1운동 이후에 어차피 이들의 전제는 뭐냐면 조선을 독립 안 시킨다는 거예요. 네. 전제 그렇잖아요. 예. 대일본 제국 아래서 우리는 완전히 일본인이 되고 싶다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산다는 것은 완전한 일본인화를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친일파 운동이라는 거군요. 예. 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하면 조선에서도 투표권을 갖고 제국의회에 우리도 참여하게 피선거권을 갖게 해달라잖아요. 네. 그러면 동등한 일본 제국의 관리 속에서 뭐냐면 이 참정권 청원에서 정치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집단 누구예요? 자기들이죠. 그렇죠. 예. 친일파들이 되겠죠. 네. 돈도 있고 기반도 예. 있으니까. 따라서 참정권 청원 운동은 친일파들이 나름대로 면피 전략이에요. 매국노라고 욕을 먹으니까 아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한일합방을 이른바 한일합방을 찬성하는 이유는 동등하게 평등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네. 지금 그게 안 지켜지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해서 한편으로는 3.1운동에 대해서 살짝 비난을 피켜나가는 동시에 GS 쳐죠. 그렇군요. 근데 진짜 참정권이 된 경우에는 그 누가 되냐? 그 제국의 국회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기득권으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성수 같은 사람은 다른 거죠. 제국의회는 한국과 일본이 전체 하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지방의회를 설립해달라는 거예요. 조선에다가. 그러니까 조선은 특수한 데니까. 식민지의회죠. 예, 식민지회니까 우리가 알아서 통치하고 그렇죠. 될 테니까. 자치제죠.
그러니까 세금이 필요하면 세금 우리가 내줄 테니까. 그렇죠. 걷어서 내줄 테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예.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예.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독립을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그 대신 자치는 허약해달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조선에다가 조선의회, 즉 식민지회를 설치해서 여기에 조선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조선의회 출마하게 되면 누굴 뽑겠어요? 친일파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조선인들이 투표하니까. 적어도 민족주의자인 나 같은 사람 뽑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손병희 씨를 뽑을까요? 그건 아니겠네요. 즉 친일파는 안 뽑겠죠. 네. 조선인들이 투표권이 있으면. 그러나 이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뭐가 명망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선의 유지들이 되겠죠. 적당한 명망성을 갖고 있고 친일도 안 하고 친일도 안 하고 돈도 많은 덕망이 있거나 덕망이 있고 또는 기업인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 오피니언 리더라고 동아일보 사장이나 재택이 아니면 김성수 같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이 부르주아 계층이나 지주 계층이죠. 네. 근데 뚜렷한 친일을 한 사람은 되기 어렵겠죠. 그렇군요. 즉 이 자치로는 김성수에게 딱 맞는 거예요. 하지만 독립을 하자는 건 아니다. 독립하자면 자기 감옥 가고 기업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자치론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죠? 기가 막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를 그 당시에서 논객이 안재홍 선생. 안재홍 선생. 네. 이게 뭐들 하자는 거냐? 우리는 자치라고 하는 것 자체들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미쳤다고 자치 허용하겠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자치 허용할 이유가 없다. 그럼 뭐하러 식민지를 할?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자치를 설령 허용한들 이거 친일파들이나 이상한 기회주의자들 해먹고 이건 독립도 아니지 않느냐. 네. 어떻게 해서 완전한 독립을 3.1운동의 대가가 자치를 대한독립 만세인데 네.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뭐냐면 민족주의 계열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지금 민족주의 계열도 나눠지는군요. 어차피 자치파? 참정론자들은 친일파니까 네. 이 민원식 같은 경우는 동경 갔다가 동경 유학생한테 칼 맞아 죽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죠?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전부 다 타협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20년대에 친일파 외에도 민족주의 내에서도 네. 자치론으로 빠진 사람들 주로 이제 김성수 동아일보 계열이죠. 그다음 안지홍처럼 조선일보 쪽에서는 절대 독립을 가고 그다음 여기에 사회주의가 있었잖아요. 네. 절대 독립이죠. 네. 그래서 뭐냐면 자치론은 조선총독부가 이 민족 부자가 떼어내는 거예요. 절대 독립론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이 안지홍 선생 같은 절대 독립론자 이들 민족주의 좌파라고 하는 네. 거예요. 좌파. 네, 민족주의 좌파. 민족주의 좌파. 그냥 좌파가 아니라. 네. 하고 사회주의가 손을 잡고 만드는 게 60만세 운동을 같이 하고 그래서 27년대에 만드는 게 신간회가 신간회. 네, 그래서 네. 되는 것입니다. 민족유일당 운동 네. 했었던. 네. 네. 이런 과정에서 뭐냐면 이제 이런 과정이 바로 1920년대에 네. 김성수의 정치활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참정권을 달라 그러는 친일파들 얘기는 이제 일단 제껴두고 네. 그 자치권을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김성수를 비롯한 그 소위 말하는 민족 부르주아지들의 예. 그런 노선이었는데 김성수는 거기였다. 예, 그러니까 이게 친일은 아니지만 친일로 가고 있거나 동료하고 있거나 기회주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타협적 경향이라고 하지만 기회주의적 경향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동료하는 민족 부르주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독립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데서 한계는 일단 노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친일파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되겠죠. 예.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그 1920년대, 30년대 김성수 이력. 네. 예, 왜냐면 위키피디아에서 자꾸 독립운동가나 민족 지도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3.1운동 이후에 김성수의 이력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예. 예, 우리가 경제 분야를 제가 정리해 볼게요. 경제 분야. 네. 예, 아까 경성 방직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뭐죠? 34년에 줄포 고향이잖아요. 네. 고향이라도 근거지죠. 네. 거기에 줄포 운수 주식회사 이사예요. 예, 그 다음에 해동 흥업 주식회사 이사예요. 해동업은 또 뭔가요? 예, 뭐 이렇게 이제 실업이죠. 네. 실업 기업이죠. 아, 그러니까 그 회사. 예,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건 뭐죠? 기업인이죠. 네, 기업인. 예,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식민지 말까지 그의 직업의 대표적인 직업은 기업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인이군요. 예. 자, 교육 분야는 여기 제가 1915년 4월 중앙학교, 지금의 중앙고등학교입니다. 29년 2월에 재단법인 중앙학원 설립. 예, 지금의 중앙학재단이죠. 지금은 이제 고려중앙학원이 예, 되었죠. 고려대학교하고 결합됐어요. 예, 고려대학교, 고려고등학교, 중앙대학교 뭐 그런 학교들이 중앙대학교, 중앙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참 중앙대학교는 아니고요. 예.
교장이나 주무이사로 재직하고 32년도 3월 재단법인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후 재단 주무이사로 종신 재직하고 보성전문학교가 이제 커서 고려대학교 가면서 지위가 더 높아지죠. 동아일보하고 고대 두 개의 상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보성전문 교장으로 재직하기도 하고 언론도 보면은 20년도 동아일보 창간하고 사장이나 대표이사 우리로 따지면 그렇죠. 취체역이라고 합니다만 예, 이사죠. 예, 교육인이자 언론이라는 것. 예. 자, 그 엄밀히 하면 이 양반의 이력에서는 기업인, 예. 교육인, 언론 이건 맞아요. 근데 민주운동가 이런 얘기는 없네요. 이름만 보면. 네, 근데 아주 위키피디아 보면 완전 독립운동가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굳이 있다면 그 이력이 뭐냐면 밀릭대학 설립준비회. 밀릭대학 설립준비회. 예. 발기인. 네네. 뭐 그다음에 돈 관리하는 사람. 네. 그다음에 조선교육회 평의원. 예. 그다음에 월남 이상재 선생 알죠? 예예예. 이분은 나름대로 이제 민족 지도자죠. 신간의 초대 의장 아닙니까? 네.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27년 3월에. 그때 네. 사회장을 치렀을 때 장례 준비위원은 뭐 그 독립운동 아니잖아요. 독립운동은 아니고 하여튼 명망가라는 예. 그 반증이긴 하네요. 그렇지, 명망가죠. 예, 방증. 그다음에 예. 90대 29년대 조선어 사전 편찬의 발기인인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만약 이게 독립운동이라면 한국의 독립운동은 정말 민망한 거예요. 그러게요. 예. 뭐 폭탄 들고 나가서 던지는 것 아니더라도 예. 그러게요. 진짜. 그래서 이제 따로 두 개를 또 내세우는 게 있죠. 그러게요. 일단은 부나로드. 예, 예. 그러니까 농촌 상록수 소설 상록수의 무대가 되는 상록수라기보다는 그 흑 이광세 흑. 아, 뭐 상록수도 뭐 연결은 되겠죠. 예, 상록수도 역시는 예, 역시 그 부나로드 운동의 연장이니까 예. 러시아 혁명의 예. 그 리즈 시절에 예, 분명히 농민 속으로 가서 농민들과 함께 뒹굴면서 농민들을 개조시켜야 된다라는 예. 그런 느낌의 부나로드 운동. 예. 또 일장기 말소 사건 그 유명한 예. 동아일보가 입에 침이 마르도 수십 년 동안 잘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 흔히 이제 분하로다 일장기 말소 사건 대표적인 걸 내세우잖아요. 네. 이제 동아일보사를 설명하면서 동아일보 사장이 김성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내막은 달라요. 네. 이 분하로드 운동은 이제 31년 이 해외 여행을 갔다 옵니다. 유럽을. 네, 맞습니다. 예, 해외 시찰이라고 하는데 해서 미국 유럽을 갔다 와서 31년대에 세계 일주를 마칩니다. 그다음에 네. 세계 일주가 유행했어요. 예. 돈 있는 사람만. 네, 그렇죠. 예. 자, 이때 뭐냐, 분하로드 운동을 주도했다고 얘기해요. 분하로드 운동을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거죠. 농촌 계몽 운동이에요. 네. 근데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예요. 네. 그래서 농촌 계몽 운동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간판으로 홍보하는 사람이 이광수죠. 그래서 흑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이 시기는 그 세 가지가 나와요.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요? 계몽운동이. 계몽운동이? 동아일보계로 농촌 진운동을 분하로드 운동을 했잖아요. 네. 농촌 계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즘은 지금 봉사활동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제 문자도 가르치기도 했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계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계몽의 대상이에요.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에서는 문자 보급 운동해서 한글 보급 운동을 합니다. 예. 안정훈 선생이. 예.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학위 성경학교 하면서 한글 성경학교를 해요. 예. 이 세 가지를 크게 이제 얘기해요. 자, 이것이 흔히 말해서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나 그다음에 교회 계통의 예. 이제 어떤 그 계몽 운동이에요. 네. 이건 계몽 운동이 독립운동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해서 러시아에서 분하로드 운동은 이런 거 아니에요. 민중들에게 변혁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분하로드가 이제 예.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라면서요. 근데 이 네. 분하로드의 핵심이 뭐냐? 절대 정춘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일제가 타치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렇군요. 간섭하고 통제하니까. 이광수 계속 떠들었잖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분하로드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지 않아요. 네. 동아일보에서도 하나 조선일보 했지만 나름대로 이때 31년대 되면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힘든 시기가 오기 때문에 민족주의라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길이었다고 봐요. 네. 그 대신 일제 허락 합법성의 틀 내에서 나름대로 하는 계몽운동이다. 이런 정도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막상 거기 갔다 학생들은 열정이 있잖아요. 네. 뭐 꼭 가서 그냥 뭐 반드시 계몽만 했겠어요? 봉사활동만 했겠어요? 아니겠죠. 원래 또 조선 독립 네, 얘기도 네, 하고 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냐 뜻하지 않는 효과들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예, 예. 했다라는 그런 얘기. 한편 이 시기에 사회주의 계열은 네. 그걸 비판합니다. 뭐라고요? 이 시기는 소작쟁이가 심하게 일어났어요. 예. 30년대 또 네. 농업공황이 일어나면서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농민들의 기금의식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회주의단은 농촌 요즘에 현장 투신했어요. 예.
기농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혁명적 농민족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이제는 뭐냐면 사회주의는 이런 그런 계몽이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 뭐냐면 민족 의식을 각성하고 계급 의식을 각성하고 예. 일제 다도란 슬로건 속에서 싸우는 걸로 조직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은 그런 식으로 갔는데 그래서 만들어낸 게 혁명적 농민조합이에요. 예. 자, 일본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는 뭐냐 이런 거죠. 지금 뭐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20년 되는 자치론으로 민족주의 민족 부자를 떼놨잖아요. 네. 30년에 와서는 이제는 안전 같은 계몽, 그러니까 분화로드 운동을 냅두는 거예요. 냅두고. 왜냐하면 사회주의 계열의 농촌 운동은 지주 소작 관계 계급 의식을 자극하잖아요. 네. 근데 반제 운동하니까 이걸 차단할 수 있으려면 그 힘을 빼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냐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이런 것을 내버려둬서 세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분열이 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조선 총독부는 분화로드를 믿지는 않아. 지금 조선의 운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선 총독은 이렇게 해서 분열시키고 김을 빼면서 독자적 추진한 게 농촌진흥운동이에요. 아하. 그래서 분열을 시켜내면서 즉 사회주의 계열로 못 가도록 하는 효과들을 분화로드가 갖도록 하면서 그다음에 자기는 권력의 힘으로 농촌을 제패해서 농촌 중견 인물 양성을 한다. 요즘 말로 치면 새마을 지도자 양성. 새마을 지도자 하고 양성. 새마을 운동 같은 걸 하는 것이 농촌 진흥 운동이에요. 사회시 운동 이런 거. 그래서 농촌을 자기가 장악해 나간다. 이런 구도에서 파괴되고 일장의 말수 같은 건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이길용 기자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죠. 회사 차원으로 한 게 아니라 기자가 한 거고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 차원으로는 책임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수가 노발대발했다 그러죠. 그렇죠. 너 회사 말아먹으려고 했냐 이런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김성수는 그걸 찬성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것도 동아일보만 한 게 아니죠. 조선중앙일보 여운형 선생이 여운형 몽양 선생이 했던. 예. 그래서 먼저 했잖아요. 예, 거기서 먼저 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 사실은 널리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한 게 없어요. 없다. 예. 자, 그렇다고는 오히려 이 시기에 뭐가 일어나? 그 신림의 사전 찾아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이 35, 6년 시기에. 이때부터 이제 김성수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 35년부터 친일 행적이 시작돼요. 35년부터.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베를린 올림픽은 1936년이고. 그렇죠. 그 전해부터 친일 행적이 드러나고 있는데 36년도에 뜬금없이 일장기 말소 사건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도 했다. 민족 언론을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이길용 기자의 단독. 뭐 사실 1975년도에 동아일보 사태 같은 경우도 기자들이 한 것이지 회사 차원으로 움직인 건 아닙니다. 그 정확한 적절한 비유예요. 예, 모두 해고시켰잖아요, 결국은. 예,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친일면 사전 보시면 1935년 11월 달에 나오죠.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935년 11월 경기도청의 주도로 경기도 내 사상선도와 사상범의 전향 지도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된 소도회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사상선도, 사상범의 전향 지도를 위해서 만든 소도의 이사다. 이거 뭐죠? 그러니까 일제 협력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보니까 하도 친일이 많아서 우리 연구소 유은호 연구원이 도표를 정리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립도 한 게 없어요. 근데도 뭐냐면 건국훈장을 추서됐어요. 네. 독립운동에 의해서 투옥된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대통령장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친일 행적을 보게 되면 실명 게재 기사가 101회예요. 자기 이름으로 나온 기사, 친일 행적 기사가. 기고문은 7회입니다. 네. 시국 강연이 방송 3회, 순회 강연 2회예요. 네. 근데 친일 인터뷰가 8회예요. 네. 자담회가 2회입니다. 국방 헌납행위가 총 3회예요. 그다음에 아까 소대 이사이고 조선방송협회 평의원이고 국민정신총동은 조선연맹 발기인사 간부죠. 네. 근데 국민정신총동 조선연맹 비상시국 국민생활개선위원회 여기에 의례 및 사회풍조쇄신부 위원. 조선유도연합회. 친일 유교 단체의 네, 여기 이사도 하고요. 네, 또 뭐가 쭉쭉 나오죠. 네, 등등등. 역시 그 당시에 페이지가 막 넘어갑니다. 예. 와. 수십 개가 아니고 수백 개죠, 친일 행적이. 맞네요. 100개가 넘습니다. 심지어 부여신궁 근로봉사. 네. 또 등등등. 인정대책협의회 뭐 불출석은 했지만 그 발기노도 있었고. 방응모처럼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적어도 1935년 이후로는 막상막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친일인민 사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화면에 나올 거예요. 네. 김성수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분량이 방음은 못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죽하면 대통령 특별국이었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고대 출신 안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죠. 이 시기에 뭐냐면 김성수가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돼서 대한민국 관부에 실렸잖아요. 그렇군요. 민족 반역자예요. 그 위원회 결정 이유가 있어요. 그 결정 이유서도 보면 분량이 오, 예. 책 하나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작은 책잖아요. 예. 지금 뭐 도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친행전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네. 아니면 우리 그 스마트폰으로 네. 친일인명 사전 앱을 다운받으셔서 김성수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예. 친일 인명사전 앱. 예. 네. 근데 위키피디아 한번 보세요. 김성수 항모. 지금 이제 아마 화면을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네. 저 충격받았어요. 한마디 얘기하면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김성수 항모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평생을 독립운동을 한 불굴의 민족 지사의 삶. 그 다음에 친일은 사실이 아니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오히려 본인의 크게 굴욕을 당한 억울한 사건. 말이 안 되는 게 화면 쫙 한번 비춰보십시오. 예. 평생에 그 독립운동을 한 불굴의 민족지사의 삶이라면은 동아일보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게 했겠습니까? 예. 위키피디아가 이런 정도인데 네. 더 놀라운 것은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던 뉴라이트의 그 2008년도인가요? 네. 대한교과서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제 경성방직이 있어요. 예, 그것도 제가 예, 그 볼게요. 자료 교과서 나오죠. 네. 그거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시죠, 내용을. 경성방직은 일본인 자본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힘들게 이겨내고 마침내 1939년 남만주 방적 주식회사 설치했는데 이는 100% 한국인 자본에 의한 해외 진출이라고 높이 평가했고요. 그리고 경성방직은 해방 후에 한국 면방직공업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근데 이럴 때는 네. 아까 우리 경성방직 이중 플레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38년도, 39년도에 남만주 방주시에서 갔는데 만주에다가 회사를 만든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돼요. 지금 37년대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38년도가 되면 전지총동원 체제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 시기에 대기업이 다른 지로 이사 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못 가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하죠. 조선총독부, 그다음에 조선군 사령부, 네, 만주국, 그다음에 만주에 있는 관동군 다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게 시장 개척이잖아요. 예, 예. 쉽게 허락이 안 되죠. 일단 일본인 기업을 예. 보호해야 되니까. 예. 네. 근데 이렇게 될 때는 이런 특혜잖아요. 예. 그럼 이 시기에 김연수의 행적을 보라는 거죠. 친일인명 사전 나오고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해봤어요. 이제 화면에 보실 거예요. 김연수. 예. 사실 김성수, 김연수 형제로 이렇게 봤을 때 김연수의 친일의 그 행위가 좀 밀도가 좀 높고 좀 밀도뿐만 아니라 양도 많고. 양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양질의 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굳이 그러니까 물론 50보 100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그 동생 김연수의 친일 행적은 그렇죠. 예. 엄청나요. 몇 개만 해보죠. 워낙 많으니까. 예. 그럼 37년도에 경기도 애국기 헌납 발긴, 비행기 헌납 발긴. 비행기를 네. 혼납을 그 다음에 38년도에 10월 달에 보게 되면 육해군에 네. 국방 헌납한 돈이 10억 원에 10만 원이면 10억 원입니다. 우와. 또 이게 또 다음에 또 내요. 예. 그다음에 경성군사후원연맹이라든지 또 경성부 지원병 후원회, 네. 네,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이사, 그다음에 이런 것도 쭉 했죠. 그러다 39년도에 남만주 방적 주식회사 할 때 39년도에 경성주재 만주국 명예이사가 됩니다. 드디어. 그러면서 오. 남만주의 방적회사를 설립하게 되니까 이건 뭐죠? 하고 또 중천참여는 그냥 줍니까? 중천참이잖아요. 아, 친일의 핵심, 거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남만주 방적 주식회사를 경성방직에 했던 것은 국내 시장은 좁아졌잖아요. 일본인한테 밀리고 있죠. 네. 근데 일본인이 먼저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가 거대한 시장이 형성됐잖아요. 네네. 살기 위해서 만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락이 안 되잖아요. 철저한 친일을 통해서 만주가 명예총영사 되면서 만주의 영국권이 생겼죠. 와. 그래서 자기 자본에 경성방지의 자본에 3분인가를 거기다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만주에서 일본이 만주를 한 것은 먹은 것은 경성방지에서는 만주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다음에 뭐냐면 일본이 화북을 침략해서 중일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네. 중국을 먹으면 또 옮겨가겠죠. 네.
이거 뭐 민족 기업이 아니라 이거 뭐죠? 일본 제국주의 승리는 바로 경성방직의 시장 확대예요. 야, 그러니까 철저한 기업인이군요. 기업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게 무슨 민족 기업입니까? 매판 기업이죠. 그리고 예.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김씨가의 경성방직이 남만주 방직 주식회사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충성한 그 대가. 그냥 충성이 엄청나게 충성해야만 가질 수 있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다르고 사람이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 건데 예, 예.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친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했다가 아니라 기업을 확장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 친일을 한 거고 그 친일은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한 거다. 그렇죠. 라고 한 것이죠. 이거를 민족기업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걸 버젓이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실어놓는 이 자체가 얼마나 사기예요. 이것을 민족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가 그 육군이 됐던 공군이 됐던 해군이 됐던 최고의 측에 올라갔고는 전시 작전권을 우리한테 주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뒤로는 뇌물 받아갖고서는 불법 부실 무기 수입하는 예.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예, 그러면 경성방직을 이 정도로 할 것이면 이제 우리가 재작년에 무리를 빚었던 교학사 쓰레기 교과서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김성수 한번 다룬 거 한번 우리가 그 전에 보자고 들리는 쪽으로 했을 때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 화면 나올 거예요.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에서 나오는 게 있죠. 요거를 어떻게 읽을까요? 아니면 잠깐 볼까요? 요약만 해보시죠, 뭐. 예. 1번 뭐.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시키자 고향으로 들어가 광복까지 은거했다. 김성수. 예. 창씨개명을 강요당했는데 안 하고 자기도 거절하고 진주만 공습을 보고 패망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승만이 하는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을 송진우, 장택상 등과 함께 비밀리에 청취하기도 이런 위인전 같은 학생들의 창씨개명 거부, 학도병 짐직 거부가 이어지자 학생들에게 자신이 옳다는 바대로 행동하라며 창씨개명 거부와 징집 회피 및 거부를 방관했다. 방관했대요. 방관했다. 사실인가요? 아니래요. 자, 이거 내가 하나씩 뒤집을게요. 예. 43년 총독부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매일신부 사설란에 김성수 명의로 징병에 찬성하는 문약의 고지를 버리고 상무 깊은 조장하라는 글이 실렸는데 이거는 매일신부 기자가 명의를 동해서 쓴 거다. 그리고 42년 이후 요시찰 인물 2등급으로 분류되어 감시와 내사당하고 보성 전문은 44년 4월 경성 척식 경제전문학교로 격하당했고 44년 7월에는 강압위에서 총리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한다. 근데 충성을 맹세한 거네. 했다고 한다. 네, 했다고 한다. 네, 했다가 아니에요. 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여 항복하고 아베 총독의 치안권 이항을 송진우에게 제시했으나 송진우는 거부 의사를 알려왔고 김성수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자, 이건 이 교과서에서 그 강복 직전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네. 수많은 훌륭한 독립운동가 있는데 김성수가 이 절반 페이지잖아요. 아, 그런 겁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김성수로 다뤘다는 게 코미디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김성수가 고향으로 돌아가 강복대 근거했다. 아니, 지금 아까 110번이나 지금 글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 순회 강연하고 방송 출연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경성부에서 온갖 활동했잖아요. 아니 뭐 저 인터넷 통해서 고향에서 했나 보죠 뭐. 인터넷이 있었다면, 네, 뭐 SNS.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까 우리 표 봐주셨으면 네. 이게 전라도 무슨 부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그 보도 하나 그래서 연구소장 공개한 게 있었죠. 매일신보 1943년 네. 4월 1일째 보면 기사 나오죠. 요 보면 요 신문 기사 나오잖아요. 보성전문학교 교장 김성수 씨는 금속 회수에 적성을 보여 뭡니까? 자, 주택에 철문 등 약 200관을 마차에 싣고 이를 해군 무간부를 찾아 경멸해 탄환에 보태달라고 헌납했다. 시골에 있다며 응거했다며. 1943년 4월 2일자. 네, 뭐 강북대가 응거했다면서요. 지금 이게 사기도 어느 정도 사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성이 하늘에 뻗쳤다는 얘기를 지금 예. 구체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의 철문 예. 이걸 띄어갖고서는 예. 등등 해서 마차 싣고 예. 국방에 헌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정도였어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표 봤잖아요. 그 김성재 엄청난 100수십 번의 친일 행위가 지방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창씨개명 했는데 거절했다. 이건 증거 없는 얘기고. 네. 오히려 간판적인 친일파들은 창씨개명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강제라가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창식예명이라는 것은 기준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일제가 준 자기도 거절했다는데 이것도 그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립이 안 돼요. 네. 우리가 잘 알죠. 1910년에 우리가 식민지로 병탄당하면서 네. 조선 귀족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 조선 귀족들이 하면 돈이 많이 세잖아요. 그래서 네. 귀족들이 세습되잖아요. 네. 근데 귀족을 줄이고 있었어요. 아. 근데 무슨 기사롭게 귀족을 만듭니까? 있는 귀족도 줄이는 추세에 있었는데 무슨 예. 귀족을 또 만드냐. 느닷없이 귀족을 왜 줍니까? 그리고 귀족은 원래 세습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귀족은 함부로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은 딱 한 건밖에 없고 그거 뭐냐면 별도로 한 것은 이완용의 아들. 네. 지금 자기는 지금 계속 뭐냐면 줄어들고 있어요. 귀족 줄이기 하고 있는데 무슨 귀족 자기를 제한합니까? 네. 그 다음에 일본의 진주만 공수보고 일본이 평하거든. 이거 뭐 다 하는 얘기잖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거지? 이원영 선생님 일본 패망한다고 해서 나중에 건국동맹까지 준비하잖아요. 그럼 뭐 그 김성수가 그것을 예견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개로 또 하고. 모르지 뭐 또. 예. 근데 그게 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승만의 단파 방송, 미국의 소리에 출연한 방송을 몰래 들었다. 이런 청소년도 몰래 단파 라디오 만들어서 잡혀간 일도 있는데 이게 무슨 대단한 독립운동 아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학생들 창식예명 거부와 학교의 징집 거부 여자 옳다고 믿는 바대 행동하라고 해서 창식예명 거부와 징집 회피를 방관했다는데 거부를 방관했다 아니라 거부하는데 하지 말라면 맞아 죽지. 네. 그 더 중요한 그게 아니라 지금 김성수는 일본까지 가가지고 예. 지금 뭘 합니까? 지금 학병 나가라고 강연하고 있었잖아요. 글 쓰고. 그렇죠. 이거 지금 기사 나올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교장이라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가고 자기가 가르치는 더군다나 민족의식이 좀 높기로 유명했던 보성 전문 학생들한테 가고 니들 그런 거 하지 마라. 군대 가야 되고 좀 못 맞춰 써야지 니들 뭐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죠. 80년대 우리 데모할 때 양심의 교수님들이 예. 어떻게 했어요? 그 데모할 때 말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리 어용 교수라도 학생들한테 대놓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제일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글이 딱 김성수 명의로 매일신문 김병규 기자가 도용해서 글 하나 쓴 게 있다. 문약의 고지를 버리고 상무 기본 조정하라 했는데 두 가지가 틀렸어요.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는 뭐냐면 이거 읽으면 꼭 친일 글을 한 편밖에 안 쓴 거 같죠? 친일 글을. 아니고 7편 이상이 나오잖아요.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좌담에 이거 하면 아까 말했지만 또 기사 뭐 하면 수백 개잖아요. 백수십 개잖아요. 마치 글 하나만 쓰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매일신보 기자가 김성수 허락 없이 도용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군요. 이게 틀렸고, 그죠? 두 번째로 이 김병규 기자가 김성수 명의로 쓴 글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이 글이 아니에요. 다른 글이에요. 다른 글이다. 예. 자, 좀 더 함해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 하나하나 그 조목조목 반박하고 계시는데. 예, 하여튼 황당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을 뭐 구체적으로 더 얘기 안 해도 되고 다만 시간이 뭐 좀 정리할 때가 됐는데 마지막 좀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네, 어떤 겁니까? 이 교학사 교수 잘 보십시오. 보면 그 아까 김성수 페이지가 있죠. 네. 그 옆에 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이승만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어허. 이승만의 또 그 뭐냐 임시정부 승인운동이 나와요. 이승만을 제대로 된 독립운동가로 설정을 해놓고 그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편향된 역사가 아닙니까? 이승만. 지금 그게 되게 그 이상의 문제예요. 이 교과서의 이 교학서 교과서 핵심이 뭐냐면 일제 말기에 김성수의 우국 충정, 일제 말기에 이승만의 활약 둘기를 해놨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도 이승만 방송 들었다며 김성수가. 즉 제1공화국이잖아요. 48년도 이른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때 뭐냐면 사실은 김구 선생이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참가 안 하죠. 분단 정부라고. 김성수가 이끄는 한민당 주로 친일 세력들이 많았잖아요. 하고 이승만의 양대 세력이 제1공화국의 주도 세력이죠. 그렇구나. 즉 친일 세력이. 그래가지고 뭐 이들이 맞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죠? 여기 보면 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친일파와 독재자가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제 때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고 미리 이야기하고 둘을 사이좋게 한 페이지에 넣은 거예요. 친일 이상의 엄청난 역사 범죄예요. 그렇군요. 예, 결국은 이렇게 그 과거의 인물들을 억지로 미화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현재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더 무섭고. 그래서 건국절이 뭐냐면 건국절 제정이 이 두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건국절 기념하자는 것이면서 이걸 통해서 친일파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물론 그 당시에 김성수 이야기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학교 교장하고 그러면서 일제에 완벽하게 등을 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가면서 또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발각당하고 고초를 당해서 돌아가신 백산 안희재 같은 그 거부도 있었고요. 또 삼남의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하는 이회영, 이시영 이 형제들이 가산을 모두 팔고 만주 땅으로 가서 중국 땅으로 가서 결국은 살아 돌아온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되는 이런 고난을 기꺼이 겪은 그런 부자들 명망가도 있는데 여기에 비한다고 하면은 인천 김성수 그 정도가 예를 들면은 방응호에 비해서 그 강도가 좀 적다 하더라도 도끼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의 행위 자체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예, 무엇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런 김성수를 민족의 지도를 찬양해가지고 교과서에까지 실어가지고 역사를 또 한번 왜곡하면서 하는 이 형태들 여기가 더 큰 범죄란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회에 걸쳐서 인천 김성수 그가 어떻게 해서 부를 거머쥐게 되고 그리고서는 친일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라는 것 참 아프게 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